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글로벌 환경 요인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글로벌 HCM 환경조사의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과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환경조사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이 환경조사를 토대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략을 수립하고 그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앞에서 우리가 환경 분석들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게 된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워크들이 환경 조사를 하기 위한 이 프레임 틀을 잘 잡고 난 뒤에는 우리가 이 글로벌 환경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환경 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글로벌 환경 요인은 기업이 이제 해외 시장을 진출하려면 우리나라와는 다른 경영 환경에 글로벌 환경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과는 완전 다른 상태의 환경 요인을 직면하기 때문에 어떤 요인들이 과연 글로벌 환경 요인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조사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 환경 요인을 촘촘히 확인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더 확인해야 될 건지도 자세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환경 요인의 주된 요인은 첫 번째로는 정치적 요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요인, 세 번째로는 문화적 요인, 네 번째로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말하는 정치적 요인에서는 우리가 진출하려는 글로벌 환경을 진출하려는 그 국가랑 정치적으로 불안정한지,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맞는지, 제도가 맞는지, 특히 국제적 연계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기업이 글로벌 공급 체인을 도입할 때 사업 성과에 직면한 거기 때문에 엄청난 요인일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어디에 가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이런 이데올로기, 제도, 국제적 연계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우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본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경제적 요인은 여러분들이 그 국가들이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들,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그 체인에 연결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어떤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특히 천연 자원들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사회 인프라 기반 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업 글로벌 공급 체인 관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그 나라가, 아니면 어느 그 국가가 어떤 천연 자원을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체인 형태가, 체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 요인의 노동력, 기술, 자본, 우리가 국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생산 요소들, 가장 기본적인 생산 요소들이죠. 노동력과 기술과 자본,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됨에 따라서 우리 글로벌 공급 체인이 어떻게 될 건지도 사실 성패가 달려있을 정도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므로 여러분들이 따로 하나씩 체킹을 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연 자원, 그리고 사회 인프라 기반 구축 수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 그리고 진출국가의 3대 생산 요소, 노동력, 기술, 자본,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요인의 범위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적 요인입니다. 우리 진출국가에서 많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다가 문화적 차이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관시 문화, 이런 문화들은 우리가 우리나라 국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각각 사업을 할 때, 업을 할 때, 특히 경제적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 때 문화는 또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문화와 비즈니스 문화는 또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 특히 그 문화적 요인에서는
사회 구조가 또 있는지, 우리 인도 같은 경우에 사회 구조가 카스트 제도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 환경에서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원동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업 윤리는 어떻고 생산성은 어떻고, 그리고 성적인 역할은 어떻고, 종교와 의식, 언어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체킹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쭉 만드셔가지고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입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우리 쉽게 말하면 인구 성장률, 그리고 연령이 몇 대가 많다, 노인 연령이 많다, 그리고 지금 초고령 사회다, 그리고 건강 상태는 어떻다, 도시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이 정도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요. 특히 사회적 요인은 특히 어느 인구들이 어느 정도 사회화가 됐는지에 따라서 글로벌 공급 체인이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부정적 요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체킹을 해봐야 될 요인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공급 체인을 촉진하는 환경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선 글로벌 환경 요인을 확인해 봐야 될 요인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공급 체인을 좀 더 촉진하게 만드는 환경 요인들도 있는데 그런 환경 요인들을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공급 체인을 촉진하는, 좀 더 빨리 글로벌 공급 체인을 해라 라는 환경 요인들인 거죠. 그래서 과연 이 환경 요인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경영 환경들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좀 더 성패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유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 체인을 촉진하는 첫 번째 요인은 경쟁 압력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은 우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가를 낮추고, 끊임없이 원가를 낮추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다른 제품을 만났을 때 모방하지 못하도록 디자인적으로도 노력하고요. 그리고 아예 공정 프로세스를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공정에서 노력하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혁신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혁신들을 더 좋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트너 기업들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강화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관계를 강화해서 교환 비용을 좀 더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들이 또 다른 경쟁 기업들이 진입할 거고 국가 규제들은 더 강해질 건데 이런 것들이 경쟁 압력으로 오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파트너 기업들을 더 꽁꽁 묶어서 공급 체인 관리를 촉진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노력, 그리고 원가 절감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첫 번째가 경쟁 압력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요.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특히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3대 성과 지표로 잡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까지 이제는 성과 지표 자체가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선량하고 윤리적인 사업을 영위해야 된다. 기업들은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계속 사실 고객들도 그렇게 말하고요. 기업질 자체에서도 그런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노력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뭘 해야 되겠냐. 사회 규범도 좀 더 이해하고요. 특히 우리 공급 체인 환경들을 점검해서 좀 더 작업 환경들이 더 좋아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기업의 행동 지침을 개발해서 훨씬 더 이런 사회적 책임을 더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행동 지침을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 지침도 새롭게 만들고 그게 사회적 기준으로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시행하고 보급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런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기 위한 업체들이 나올 상황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CSR이라는 게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 기대입니다. 이 고객 기대는 고객들은 언제나 최상의 품질, 내가 사는 제품들은 최상의 품질이어야 되고 신속하게 나한테 최속 대응이 가능해야 되고요.
공급도 계속 가능해야 되고 내가 원할 때 공급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내 제품, 내가 사려는 제품이나 브랜드가 혁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요구되는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향상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아이폰 13이 나왔는데 이 요구되는 기대가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고객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고객들이 얼마 정도 수준까지 아는지를, 원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혁신하고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우리 기업의 자세가 되어버린 거고, 그 자세를, 고객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고민했던 게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학습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마케팅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계획으로만 한계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학습 조직이라든지 이 학습 조직이 좀 더 세부적으로 고객 기대를 높이기 위해 구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역할 변화입니다. 역할 변화라는 것은 이 기업들이 그 공급 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공급 체인 참여 기업들 있죠. 이 참여 기업들의 역할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사실 생산은 생산하고 판매는 판매하고 물류는 물류하고 마케팅은 마케팅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류, 생산, 판매, 마케팅들을 아웃소싱 해버리는 거죠. 왜? 더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공급체인 네트워크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핵심 역량의 개발을 더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경계가 더 불분명해지고 좀 더 핵심 역량만 더 집중하다 보면 기업들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이렇게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 적응해야 되고 그걸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체인 네트워크를 더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우리가 좀 더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환경에도 더 빠르게 적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공급체인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더 심해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더 높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투명성을 더 확보하면 할수록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이전이 되는 거고요. 그 기존에 생산만 하던 업체들이 물류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배송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공급 체인의 이득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평가도 하고요. 그래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체인 구성원들끼리 우리 공급체인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있고 이익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장기적인 관계로 계속 정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 변화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그냥 기업 대 기업으로 싸움을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급체인 대 공급체인으로 싸움을 해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공급 체인화 되는 거고요. 그 공급 체인화를 위해서 그 내부적인 공급 체인의 역할들이 훨씬 더 확장되고 핵심 역량에 집중되고 그래서 우리 체인에 대한 위험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모두 체인 관계자들과 공유해서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게 역할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역량입니다. 다섯 번째가 글로벌 역량인데요. 이 글로벌 역량은 우리가 기술 발달이라든지 특히 IT 발달로 인해서 글로벌화는 뭐 어쩔 수 없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해서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게 글로벌 체인, 공급 체인, 글로벌 공급 체인이 되면 될수록 더 강해지고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역량들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데 그 강해지는 글로벌 역량에서 기업들 소비 시장도 글로벌로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공급 체인 관리를 통해서 제품도 공급해야 되고 생산망을 통해서
생산을 해야 되고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해야 더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추고 시장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역량이 되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우리 핵심 요인으로 봤던 의사소통, 문화, 거리 이런 국제적인 지식들이 유연함을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이제 관세 업무 역량이라고, 관세에 대한 업무 역량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노력해야 되지만 관세에 대한 부분도 우리 글로벌 공급 체인의 글로벌 역량의 부분에서도 따로 잡아서 높여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글로벌 소싱을 더욱더 활발하게 되면서 이 글로벌 공급 체인 관리를 더 촉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기술은 우리 뭐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이 기업 자체에다가 글로벌 운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보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요. 특히 이 정보 기술을 통해서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이 되면서 정보 시스템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보 기술을 통해서 기업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는 기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강한 부분이고, 특히 이 정보 기술이 활용이 되면서 공급 체인이 운영 효율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성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더 미치는 거죠. 거기다가 글로벌 서싱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더, 비용이 더, 전체적인 비용이 더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서싱들까지도 글로벌 공급 기반을 확보하게 하고, 우리가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글로벌 소싱의 이점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글로벌 소싱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 체인 관리를 훨씬 더 촉진시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일곱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통합이 조금 더 요구되는데, 이 글로벌 통합이 더 강해지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보기술 활용이라든지 글로벌 영향들이 강해지고, 그리고 글로벌 역할 변화들이 변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공급 체인 글로벌 통합을 꾀하게 되고, 글로벌 통합을 통해서 리드타임 전체 단축을 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 글로벌 통합을 통해서 전체 우리 공급 글로벌 리드타임이 줄어들게 되면은 글로벌 공급 체인 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리드타임 단축은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공급 체인 관리를 촉진하도록 환경 요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글로벌 공급 체인을 촉진시키자, 빨리 만들자 하는 말입니다. 특히 기업들은 어쩔 수 없죠. 낭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문 시간 이행을 더 빠르게 시켜야 되고, 특히 신제품 개발 시간들도 계속 단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통합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관련 지식도 빠르게 공유해줘야 되고, 공급 체인 네트워크에서도 이 지식들을 빨리 공유하고 빨리 이 공급 체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거죠.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스트 인 타임 생산 방식이 JIT라고 하는데, 이 주요 공정에서 시간 단축의 압력으로 해서 리드타임 기반의 경쟁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이 JIT 방식이고, 이게 계속적으로 발전해 온 게 시간에 대한 노력, 시간과 노력을, 낭비를 감소하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낭비 제거를 위해서 공급자 통합이라든지 생산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낭비를 제거시켰고, 그런 것들이 리드타임 단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 통합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우리 글로벌 공급 체인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는, 그리고 빠르게 들어오게 되는 이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유들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기업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보시면, 살펴보시면, 아, 이렇게 해서 글로벌 공급 체인 관리들이 더 필요하게 됐구나. 특히 글로벌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이런 요인들이 바로 눈앞에 오게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글로벌 공급 체인 관리를, 그리고 글로벌 통합을 이루고자 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쟁 압력이라든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 그리고 글로벌 고객 기대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공급 체인 관리를 촉진하게 되었고요. 우리 그 책 마지막에는 지멘스 스마트 팩토리 사례라고 해서 지멘스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스마트 팩토리는 어떠한 모델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멘스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펴보면은 이게 지멘스라는 업체가 엄청 유명한 업체잖아요.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지멘스라는 업체가 특히 뭐 그 전력이라든지 자동화, 디지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영역에 집중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는 전력, 가스,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운영했던 업체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을 맞아서 우리가 전력화, 자동화, 디지털화에 더 회사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부분을 진행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사용해서 스마트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수익화하고 있는 업체들의 그 지멘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큰 업체들이, 직원수 이렇게 많이 드는 업체고 마진이 이렇게 높은 업체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기업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보시면 원래 전력, 가스, 에너지, 건축 기술, 디지털 공장, 공정산업 드라이브를 하던 업체들이 이제는 전력화, 자동화, 디지털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같이 하는 사업들은 헬스니어, 메디컬, 임상 이런 것들까지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멘스 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유명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 어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뭐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시면 우리가 다음 기업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기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이 공유되고 있고 글로벌 체인이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만 보셔도 내가 그 기업 선택에도 엄청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3D 프린트, 스마트 로봇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 디자인도 하고요, 생산 설계도 하고요, 생산 엔지니어링도 하고요, 생산 실행도 하고 서비스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밸류 체인을 통합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낭비를 줄이고 최상의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출시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유연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개별화된 대량 생산을 하고 마켓 대응을 하고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 그리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에너지와 자원이 효율성이 주요한 경쟁 요인들을 가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보시면 이렇게 일렉트로닉 워크 온 백이라고 해서 디지털 팩토리에서 정말 유명한 지멘스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아예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큰 공장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는 게 사람이 몇 명 보이는지 보면 돼요. 사람이 몇 명 보여요? 언뜻 보면 한 2명 보이나요? 3명? 자, 언뜻 보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정도 보이죠? 이렇게 넓은 공장에서요. 지금 이 정도 크기의 우리나라 공장에 가보시면 20명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를 보면서 조금 생각이 달라졌으면 해요. 그래서 이걸 해서 우리가 실패했냐 보면은 자동화 수준 지금 지멘스 같은 경우에 7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5% 비용 절감이 일어났고 1초당 1개 제품 생산 가능하고 불량률은 10만 개 중에 1개 불량품 정도 난대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이 정도로 생산성을 내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스마트 팩토리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례를 보면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내가 어떠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중요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특히 이런 시장성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발전을 시키시고 특히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봐야 될 것인지, 우리 기업,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기업에 들어가서도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